자, 수능 특강 문화 현대소설 세 번째 작품 들어갑니다. 김정한의 사하촌. 일제강점화 소장농 중심의 우리 기층 민중들의 그 삶의 모습을 소설로 담아낸 작가가 김정한 작가입니다. 자, 작품 살펴봅니다. 사하촌. 자, 먼저 이렇게 볼까요? 한번 써볼까? 자, 사하촌. 제목을 통해서 먼저 접근을 해봅니다. 자, 나와라. 자, 여기다 써줄게요. 자, 사하촌. 여기서 사는, 자, 절입니다. 절 밑에 동네란 뜻인데, 절사자, 절 밑에 있는 동네. 이 사는 소설 전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동네 농민들이 멀쩡히 가지고 있던 자기 논과 밭을 이 보광사라는 절에 시주를 한 거야. 극락하게 해달라고. 물론 보광사의 스님들이 그렇게 선전을 했겠죠. 논밭을 갖다 바치면 극락할 수 있다. 공양을 해라. 땅으로 공양을 해라. 심청이니까 공양비 300석을 갖다 바치면은 아비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말을 듣고 그 절간에 공양비 300석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자기 어부들한테 자기 몸을 맡기듯이 이 농민들이 스님들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논밭을 가져가서 시주를 합니다. 그 논밭에 뭐랄까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그부터 이 절이 일종의 지주 행사를 합니다. 지주. 그 다음에 자, 초는, 그래서 이 동네에 자작농은 많이 없고 주로 다 소작농으로 살아가는데, 이 소작농이 누구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느냐? 보광사라는 절의 소유가 된 옛날에 자기 땅이었는데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지주 세력인 절로부터 논밭을 빌려서 소작을 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그 지주의 그 횡포를 소작농들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뒤에 가면은 소작쟁의가 일어나요. 농민들이 단결해서 이 절간을, 저 보광사를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해서 소작농들이 단결해서 지주 세력에 저항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작품을 살펴봅니다. 이글이글 날아있는 복양 아래, 뜨거운 태양 아래 난데없는 홍수 소리다. 이 가뭄이 심했는데 이제 홍수가 났어요. 자, 농민들이 기다리던, 자, 비가 오는 겁니다. 자, 비가 온다. 물벌레 고기 새끼가 쥐에다 말라져 죽고, 땅거미가 줄을 치고, 개미떼가 장을 벌였던 이 봇도랑에 둔덕 언덕이 넘게 벌건 황토물이 우렁차게 쏟아져 내린다. 빨갛게 이미 타서 죽은 곡식이야 이제 와서 물이 온다 한들, 물이 생긴다 한들 어찌 알려마는 죽은 곡식이 물이 오는 거를 비가 내리는 걸 알 리가 없죠. 그래도 타다 남은 벼와 시든 두렁 콩들은 물소리만 들어도 생기를 얻은 듯이 우주주 춤을 추는 것 같다. 의인법이죠. 큰 길, 한길 양옆에 흘러가는 봇도랑가에는, 이 보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로 또랑을 이루고 있는 이 봇도랑가에는 흰옷, 누런옷 혹은 검정치마가 미친 듯이 이런 사람들이, 자, 대유법이죠. 이런 사람들이 미친 듯 부산하게 떠들며 이 물이 흐르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오르내린다. 자, 가뭄이 심했다는 얘기죠. 아주 심한 가뭄 끝에 논바닥 쩍쩍 갈라져 가고 할 때, 아이고 올해 농사 망가지나 했는데 아주 고마운 비가 내려서 이제 아주 귀한 물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수도 물길 저수지에 물을 터놓은 것이다. 자, 가뭄에 다 말라붙었던 저수지가 이제 물을 담게 되니까 저수지에서 물을 터놓은 겁니다. 저수지에 물을 터놔야지 밑에 농민들의
그 논밭으로 물이 흘러가겠죠. 이 동네 성동리 농민들이 밤낮 없이 때를 지어 올려가서 애원의 탄원에 여기 애는 열거기입니다. 열거 애원의 탄원에 두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나중에는 밤중에 그 수원지 저수지 울타리 안에까지 들어가서 물을 달리 저수지를 막아버리니까 다른 방법으로 돌려내려 물을 빼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의 수도 출장소에서도 작년처럼 또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자 농민들한테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짓죠. 그 작년에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두려워서 저수지 청소도 할 겸 제2 저수지에 물을 터놓게 된 것이다. 자, 이 농사 짓는 물을 간절히 원했던 농민들이 비가 오자 달려가서 자, 저수지 물을 개방해라. 막 난리 부리니까 또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두 번째 저수지 물을 개방한 겁니다. 그러나 고까지 저수지의 물로 넓은 들판에 필요한 물을 댄다는 거, 그 넓은 들을 구한다는 건 되지도 않는 말이고 물을 보게 된 것이 차라리 없을 때보다 더 한층 시끄럽고 싸움만 벌어질 판이다. 즉 제2 저수지의 물을 개방한들 그 물의 양이 농민들이 농사짓는 그 넓은 들판에 필요한 양을 다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물은 여전히 부족해. 이 부족한 물을 자기 논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농민들 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들깨라는 인물. 자기 논이 이 저수지의 끄트머리, 꼬리에 달렸기 때문에 몇 번이나 저수지 그 물이 쫄쫄 흘러내리는 물구멍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자 물이 시작되는 이 저수지의 머리 부분까지 가서 물을 조금 달아가지고 오면 물을 달아가지고 온다는 게 뭐 물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쫄쫄 흘러내리면 물길이 있어. 물길을 터가며 삽으로 땅을 퍼가며 물을 쭉쭉쭉 끌고 오는 거죠. 이렇게 쭉 달아가지고 오면 물이 흐르다가 도중에 이리저리 다 떼이고 자기 논까지는 잘 오지도 않았다. 밑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또 다른 물길로 빠져나가기도 하겠죠. 이렇게 수차례 오르내리고 보니 꾹 눌러둔 화가 그만 불끈 치밀었다. 여보 노장님, 노장 밑줄 스님이야 스님. 들깨는 오던 걸음을 되돌려서 소리치며 비탈길을 더위 잡았다 힘차게 위로 올라갔다. 제기 논을 떼었으면 떼었지 이젠 할 수 없다. 논을 떼이다라는 게 소작권을 박탈당한다는 거죠. 자, 이 논이 지금 소유주가 누구야? 보강사 절이죠. 농사가 지주가 논을 빌려줬는데 농사가 결과가 안 좋아서 지주가 챙겨가는 몫이 줄어들면은 그 소작권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그걸 의식한 거죠. 내가 논을 떼었으면 떼었지 이젠 할 수 없다. 급기야 이를 악물었다. 어느 앞이라고. 이 보광사 스님들의 파워가 대단한 겁니다. 평소에는 끽소리 못해요. 땅 뺏길까봐. 만약 한 번이라도 점잖은 중에게 스님 노장이에요. 섣불리 반항을 했다가는 두말 없이 절 소유의 논이라고는 뚝딱 떼이고 마는 떼인다 소작권 박탈입니다. 농사 짓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다. 노승은 들은 척한 채 들깨가 가까이 가도 양산을 받은 그대로 물을 가로막고 있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그림 그려줄게. 이게 저수지야. 이게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가까이에 있는 그 물은 이쪽은 보강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논인 거야. 보강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논으로는 물이 잘 들어가겠죠. 근데 이쪽으로 물을 다 땡기느라고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다른 농민들의 그 경작지 논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거의 물을 이 보강사 직영 논이 독점을 하는 거야. 자, 노승 아주 여유 있게 양산 받아놓고 양산을 받치면서 비가 오니까 물을 가로막고 있었다. 자기 논, 보강사 직영 논으로만 물을 넣고 다른 쪽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게 막고 있었던 거죠. 여보, 자, 평소에는 스님한테 이렇게
막말처럼 여보라고 말을 못해요.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뭔 짓이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좋단 말이요? 하고 들깨는 커다란 샤벨 삽입니다. 노승의 장난감 같은 삽가래를 떼짱과 함께 그 흙과 함께 찍어 당겼다. 그러자 노승의 이 삽가래가 물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인데 물은 다시 쇠하고 밑으로 흘러내린다. 이 사람이 버릇없이 왜 이럴까? 노승은 겉으로는 짐짓 점잖은 체고 나무라면서도 눈에는 시부하는 분노하는 빛과 도끼가 얼씬거린다. 살고 봐야 예의범절 버릇도 있겠죠. 지금 죽을 판에 나한테 무슨 예의를 차리라는 것이요? 라고 항의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환장을 했군. 아서라,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충고합니다. 노승은 다시 물을 막으려고 들었다. 천만에요. 우리도 살아야겠어요. 물을 좀 가릅시다. 나눕시다. 노장님까지 이러면 밑에 있는 쪽으로는 물이 안 가잖아요. 라고 항의하는 거죠. 들깨는 제 손으로 물길을 갈랐다. 그리고 또 몇 걸음 못 가서 어떤 논 귀퉁이에서 주고받은 애새끼 한 놈이 쏙 나오더니 물을 가로막고는 언덕 밑으로 숨어버린다. 자, 얘는 자기 또 논에 이 아이의 논 쪽으로 물길을 열어놓고 다른 쪽을 막아버린 거죠. 얘끼 쥐새끼 같은 놈. 자, 이제 이 갈등이 물을 둘러싼 갈등이 소작농과 지주 세력인 중과의 갈등도 있고 또 소작농끼리 갈등도 있는 거죠. 들깨는 골짜기 안이 울리도록 고함을 내지르며 쫓아가서 그놈의 물고에다 자, 물이 흐르는 길이에요. 아름이 너무 크게 어른이 한 아름 그 감싸야지 들 수 있는 큰 돌을 하나 밀어다 붙였다.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게. 자, 이러는 사이에 길 저쪽 편에서도 싸움이 벌어졌어요. 갈갈이 날감 이어진 헌옷에 허리쯤만 남은 남쪽 지방의 그 미개인들의 나무 껍데기 치마 같은 몽땅 치마를 걸친 가동 할멈이 자, 도랑 한복판 저수지 물이 흘러오는 또랑의 개울 한복판에 펑 퍼져 앉아서 목을 놓고 울어댄다. 에구, 날 죽여놓고 물 다 가져가오. 자, 못 가져 나를 죽이기 전에는 물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또 물싸움이 벌어진 거지. 이 망할 놈의 늙은이 할머니한테 말하는 거 봐요. 남이 기껏 끌고 온 물만 대고 앉았네. 왜 내가 끌고 온 물을 가로막냐라는 거죠. 어디 아가리만 벌리고 있지 말고 너도 한번 물이랑 끌고 와봐 하고 할머니한테 아주 못된 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경찰관 주재소에 고자질 잘하는 놈으로 알려진 이시봉이란 젊은 놈의 이시봉 요놈이 요새 못치기 요놈이 보광사하고 한 패거리야. 자, 지주 쪽입니다. 지주 패거리야. 이런 젊은 놈의 괭이는 너풀머리 풀어치고 악을 쓰는 늙은 과부 할멈의 허벅지에 시퍼런 멍울을 남겨놓고 간다. 자, 이놈이 괭이로 물길을 막고 있는 할머니의 허벅지를 내리친 거죠. 자, 위아래 없는 놈이야. 이놈이 들깨는 자, 보릿대로 만든 모자를 부채 삼아 내흔들면서 쥐꼬리만한 물을 달고 내려가다가 철한이하고 또 봉구가 아주 논 가운데서 곰처럼 별로 말도 없이 이리밀치락저리밀 이것도 물싸움을 하는 거야. 철한이하고 봉구가 물싸움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말려볼 생각도 않고 친구들인데 제 논으로만 갔다. 자, 자기 논에 물대는 게 급한 겁니다. 그의 논으로 뚫린 물고는 을에 또 꽉 봉해져 막혀 있었다. 어떤 놈이 이렇게 지독하게 물을 힘겹게 끌고 와도 또 어떤 놈이 와서 막아버리고 하는 거죠. 막힌 물고를 냉큼 터놓고서 자, 이 동네 참 그 지주도 문제가 있고 소작농들도 서로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 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다 경쟁을 하는 거죠. 물을 놓고 개인적 경쟁이야. 막힌 물고를 냉큼 터놓고서 막 논두렁 위에 올라서니까 자기 논 아래로 슬그머니 피해가는 오촌 아저씨. 자, 일가 친척이죠. 자, 왜 오촌 아저씨가 슬그머니 피해가죠? 이 아저씨가 이 들깨가 끌고 온 물길을
들깨 논 쪽으로 막아버리고 자기 논 쪽으로 터놓은 거잖아. 그죠? 이기적인 거죠. 다 이기적이야. 아저씨도 물에 환장이 됐구나 싶었다. 이제 위아래 앞뒤가 없는 겁니다. 새벽부터 날돌며 날뛰어도 반 맞이기도 논의 반 정도도 채 적시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들깨는 그만 낙심이 돼서 논두렁에 털썩 주저앉았으나 그 쥐꼬리만한 물줄기가 끊어지자 그는 다시금 그것을 떠났다. 자, 그 물줄기만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는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철안이 본구가 또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사람을 아주 낮춰보고서 나를 무시해? 이게 봉구란 놈이 뻔히 뻐드렁니를 내물고서 악을 쓴다. 글쎄 정말 이거 못 놓겠니? 철안이라는 놈이 아무리 제비손을 넣으려고 애를 써도 자 제비손 이게 작은 손이에요. 철안이가 자기 손을 넣고 뭘 해보려고 해도 워낙 힘이 센 놈이 돼서 봉구는 다삭도 않고 봉구가 힘이 센 친구야. 되레 철안이 놈의 턱 밑을 딱 쥐고 멱살을 잡고 밀기만 했다. 자 서로 멱살잡이 하는 겁니다. 이때 봉구가 철안의 멱살을 잡은 거야. 그러던 놈들이 들깨가 한번 소리를 치자 서로 잡았던 손을 흐집어 놓고서 논두렁 위로 올라왔다. 애끼 신거 녀석들. 물도 없애놓고 물도 없는데 무슨 물싸움들이야. 분풀이 할 곳이 그렇게도 없던 가온. 자 이건 암시인데 우리 소장농들끼리 서로 분풀이 하지 말자는 거죠. 실은 분풀이 할 만한 대상이 어디야? 지주세력 보강사라는 겁니다. 들깨 이 말에 쥐거리만한 본물조차 끊어지고만 빈 도랑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물길 저수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자기 논에 대기 위해서 자 위아래 없이 서로 그 다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마침내 군청에 주사나리까지 출장을 와서 소위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태 실지 조사를 하고 가더니 이제 달포 조심합니다. 달포 밑줄 달포 한 달 남짓이랐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달포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고 동네 안에는 주림과 불안만이 터들 뿐이었다. 자 이렇게 가뭄이 심해서 농사꾼들이 자 그런 물 가지고도 이렇게 아귀다툼을 벌이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주세력 보강사에서는 갑자기 간평을 나왔다. 자 살필간자 논평자인데 자 논에 벼가 잘 자라고 있죠. 그 아직 완성이 안 된 수확 전에 논을 살펴보는 일이야. 이 살펴보는 목적은 이 정도 자랐으니 여기서는 쌀 10가마니를 지주한테 바쳐라. 이렇게 지주가 걷어갈 양을 결정하러 나온 겁니다. 간평 나오는 게. 이때 지주 세력 고자쟁이 20원과 자 보강사 본사 법무원에서 3명 해서 총 지주 세력이 보낸 인물이 4명입니다. 4명이 나왔다. 간평하러. 간평, 소장료, 농민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보다도 무섭고 또 분했다. 많이 당해온 겁니다. 그러나 그날 절의 논을 소작짓는 절논의 소작인으로서는 물론 한 명도 다른 동네로 가지 않고 간평 나오기를 기다렸다. 잘 보여야 됩니다. 농사조합의 평의원이 되어 있는 진수라는 인물도 자 농사조합이니까 약간 공무원 비슷한 겁니다. 면사무소 일을 제쳐놓고 중들을 맞이했다. 자 간평 남았을 때 중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게 하나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진주집 사랑채에서는 일찍부터 술상이 벌어졌다. 미리 마련해두었던 밀주, 몰래 담긴 술, 밀주, 술안주 모자랐던지 머슴 놈이 보강리 상점으로 종종 그름치고 쇠고기 굽는 냄새가 흐뭇이 새어나오는 통에 대문 밖에 죄인처럼 쭈구리 입고 앉은 소작인들은 자 사랑채의 지주 세력이 권한 술상을 받고 있어요. 쇠고기도 있어요. 그런데 소작인들은 문 밖에 쫓겨나 있습니다. 문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소작인들 앞으로 가는 음식이 없어요. 괜히 헛침만 삼켰다. 소작인들은 그
절간에서 나온 간평원들의 미움이나 받을까 저 꺼려 했음인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서는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공손히 수인사 인사를 하고 나왔다. 자, 고서방은 지난 여름에 당한 일을 생각하면 지난 여름에 고서방이 이 시봉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이가 절로 갈렸지만 그래도 시봉 앞에 그 못된 놈 시봉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왜? 시봉한테 잘못 보이면은 소장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에헴. 자, 소장농 치삼 노인도 노인 듣는 사람의 가슴까지 걸릴 기침 소리를 연거푸 뽑으면서 긴 지팡이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자, 그 지주 세력 쪽에 일단 인사를 해야 됩니다. 소장농들이 자식 같은 사람들 앞에서 절을 하고서는 그러지 말라던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 그의 자기 집의 농사 사정을 여쭤보려 했다. 자, 이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올해 가뭄이 심해서 우리 집 농사가 잘 안 됐다. 그러니 좀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자 이시봉이 하는 말입니다. 여보 노인, 반말이지.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우리 땅을 빌려서 매미를 갈았으면 매미를 간 세금만 내면 되지 않겠어? 빌려갔으니까 세금 바쳐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시봉은 거만스런 반말로 사정없이 쏘아댔습니다. 치삼노인은 다시 말해볼 여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노인을 향해서 여보, 아주 반말 칙칙 까고 있어요. 그런 말이 뭡니까? 사정하는 말이죠. 이런 데 사는 법이 아니요. 괜히 술맛 떨어지게 하고 짜증을 냅니다. 곁에 앉은 중 하나가 뒤를 따라 이런 식의 핀잔을 하는 바람에 술맛 떨어지니까 꺼져버려 이런 얘기죠. 화가 더 치밀었으나 그래도 진수가 이 상황을 무마해 줍니다. 진수의 권하는 말에 치삼노인은 성질을 부리지 않고 다행히 무사하게 밖으로 나왔다. 만약에 치삼노인이 화를 내면 극단적으로 소작짓던 땅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자, 뒤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허참 복을 받겠다고 멀쩡한 자기 논 시주해 놓고 저 노인처럼 저런 서름을 받다니온. 이렇게 말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치삼노인이 대표적으로 자, 복을 바라면서 자기 논을 보강사에 갖다 바쳤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얼마나 억울해. 자, 이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은지만 채 뼈만 왈왈 떨리는 다리를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진순의 집 대문 밖에 노상 우거지상으로 얼굴이 우거지상처럼 됐어요. 하고 앉아서 어서 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자, 술자리 끝나야지 이제 그 소작인 한 사람마다 얼마씩 소장료를 내라 이게 발표가 나는 것이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더러는 투덜거리며 돌아가고 잡담을 고누라는 게임을 하던 누군 친구들도 나중에 역시 불평이 나왔다. 제 얘기. 간평을 나온 게 간평 나와서 논을 살펴보고 수장료를 매게 되는데 그 간평을 나온 건지 술 먹으러 나온 건지 아무 작정을 모르겠군. 머리끝이 희끔희끔한 친구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곁에 있던 까막딱지가 글쎄 말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이 지주 세력들 보강사 저것들이 또 논은 둘러보지도 않고 논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앉아서만 소장료를 정할 것 아닌가? 그 지주 세력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지. 간평해서 알곡이 충분히 연결지 않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수확이 별로 없을 것 같으면은 그 사정을 봐서 소장료를 낮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소장료를 정한다는 거죠. 제 얘기, 우리 노래는 또 안 가겠군. 작년에도 앉아서 그 소장료 세금만 잔뜩 매기더니 이런 식으로
실제 농민들의 걱정, 농민들의 삶의 상태, 농사 상태 이것과 무관하게 소장료가 지나치게 과하게 매겨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작품이 사하촌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식의 지지들의 횡포 시달리던 이 사하촌의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절간을 태우러 갑니다. 참다 못해서 응징을 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설지에 사하촌 잠시 봅니다. 사하촌 이 작품은 지주 위치에 있는 보강사 스님과 자, 관료들의 당연히 경찰들도 이 보강사 주지 그 승편이겠죠. 이런 지배 집단에 의해 억압받는 농민들의 삶과 저항 의식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보강리 사람들과 그렇죠. 이건 절 가까운 쪽의 사람들은 비교적 생활 형편이 좋아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아랫동네 성경리 농민들의 삶을 대조시켜 수살당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더 부각하고 있다. 특별한 주인공은 없는 작품인데 그런 지주와 관료에 의한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약자들이 힘을 합쳐 저항하는 모습을 통해 뒤에 소작쟁이가 일어난다 그랬죠. 민중 전체가 주인공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별한 주인공이 없다. 나와 있는 민중 전체가 주인공이다는 얘기. 자, 주제는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을 다루고 있어요. 자, 줄거리 확인합니다. 자, 수도 축장소는 논바닥이 말라붙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폭동을 걱정해서 소나기가 내렸을 때 홍수가 내렸을 때 물을 공급하지만 지주인 보강사 횡포로 아랫동네 성동네 사람들은 아예 물을 대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지만 아무 소용없고 가을이 되었으나 소득이 없다. 그래서 알밤을 줍다가 산지객에 쫓기던 차돌이가 굴러떨어져 죽자 그 차돌 할머니는 미치고 말아. 농민 대표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강사는 농민들의 논을 충분히 소장료를 갖다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 빼앗고 맙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농민들은 땅을 뺏겨버리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 농민들은 뺏긴 땅 차압을 취소하라, 수장료를 면제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며 볏집단을 들고 보강사 태우러 간다고 절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실제 마지막 그 대사가 절 태우러 간다 이걸 끝납니다. 소작쟁이를 암시하는 거죠. 자, 이런 작품이 사하촌이었어요. 자, 분석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니다.